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세훈을 중심으로 지금 자유우파 진영이 급속히 결집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보수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철수와 오세훈의 아름다운 경선 결과가 발표되면서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이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자, 벌써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려지면 2022년 윤석열 전 총장이든 누구든 자유우파 진영이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대로 쭉 가면 2027년의 대통령 선거는 오세훈이 주도할 것이다. 이런 말이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왕이면 쭉 이제 문재인 5년으로 좌파 집권을 끝내고 쭉 보수 우파 진영으로 가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세훈이 10년 터널을 벗어났습니다. 자, 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시장직을 던지고 오세훈 전 시장은 그동안 국민들께 계속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도 오세훈 전 시장은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경쟁에서 승리한 뒤 울먹였습니다. 지난 10년을 회상하며 돌덩이 같은 게 가슴속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해냈습니다. 사실 오세훈 전 시장이 이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박영선, 나경원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에게도 진다던 오세훈이 안철수까지 꺾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예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오세훈의 돌풍, 이게 사실은 시운이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침묵했던 오세훈이 조건부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자, 안철수가 국민의힘으로 오면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때만 해도 조건부 출마니 뭐니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오세훈의 저력은 무서웠습니다. 늦게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뚝심, 그리고 재선 서울시장의 경력은 무서웠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이 오세훈 전 시장은 나경원 전 의원에게 밀리는 것으로 한때 점쳐지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TV토론도 아무래도 국민의힘 당원 중심의 평가단은 나경원이 이겼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당시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가 참여했던 사자 TV토론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TV조선 토론회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전부 다 김종인 위원장의 계속 자리 유지를 이야기했지만 오세훈만은 달랐습니다. 김종인은 바뀌어야 된다. 여기에 한 표를 던진 겁니다. 이른바 김종인에 대한 오세훈의 반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김종인과 차별화되는 이런 캠페인이 이겼는지 보수우파 진영에서 김종인에 대한 반감이 사실은 적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넉넉한 차이로 나경원을 누르고 오세훈은 돌파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짧은 시간 동안의 캠페인을 통해서 오세훈은 안철수를 무너뜨립니다. 자, 선거법상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연합뉴스 등의 보도를 보면 꽤 큰 차이로 오세훈이 안철수를 누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개 여론조사 기관이 적합도 경쟁력을 조사했는데 모두 4개의 조사에서 다 이겼다는 겁니다. 자, 이런 오세훈의 돌풍, 지금 이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후보 캠페인 과정에서 나타난 이 돌풍은 오세훈을 엄청난 덩치로 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안철수 역시 그만큼 커졌습니다. 안철수는 오늘 굉장히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원칙대로 졌다는 겁니다. 원칙대로 졌다. 자, 반칙을 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고 졌다. 질서 있는 패배입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분명히 오세훈을 열심히 돕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돕겠다고 했습니다. 야권 승리를 위해서 뛰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오랜만에 보수파 진영이 결집되는 분위기가 한껏 고려되고 있습니다. 반면 박영선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나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완전 멘붕 상태에 빠졌는지 여전히 오세훈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메뉴도 아주 단순합니다. 또 내곡동 땅 중심입니다. 그러나 내곡동 땅은 어제 오세훈 후보 캠프 측에서 공개한 노무현 정부의 문건 하나로 이미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저는 봅니다. 자, 이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내곡동 땅을 임대주택단지 지구로 이 내부 내각에서 이미 결정했다는 그런 문건이 나온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오세훈 후보 처가의 땅을 특혜를 주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제 이것만 가지고 네거티브를 계속하다가는 민주당 낭패를 볼 것입니다. 자, 이와 함께 자유우파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세훈 후보 캠프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대단히 많은 사람들, 여기에는 김무성 전 의원도 있고, 아무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세훈 캠프로 급속히 결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동안 많은 보수파의 정치 세력들은 그동안 찢겨지고 분열돼서 서로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이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후보가 되면서 지금 무서울 정도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7년은 오세훈이 주도할 것이다.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이 이 자유우파 진영의 재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그 파워를 가지고 대통령을 이뤄낸 사람입니다. 오세훈 후보, 지금 서울시장 1년 남짓한 세월이지만 만약에 그 다음 선거에서 2022년에 재선에 성공하다면 4선 서울시장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4선입니다. 지난번에 재선, 이번에 재선. 그러면 오세훈은 5년 동안 서울시장을 하면서 탄탄하게 세력을 일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우파 진영을 유지하는 버팀목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저렇게 대권 후보 지지율이 높아진 것도 경기도지사를 한 덕분입니다. 자, 어쨌든 오세훈 후보 지금 새롭게 보수파의 새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나경원에 지던 그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보수파 진영에는 인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지금 새로운 이 인물 윤석열이 있습니다. 지금 대권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야권에게서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통틀어서도 압도적인 1위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상하게 이 보수파 진영의 후보들은 거의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 정도가 지금 4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희룡, 유승민 등등의 이름이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숫자가 그렇게 미약합니다. 자, 이제 오세훈이 등장했습니다. 길고 긴 10년 터널을 구한 것은 보수 세력의 대반격이었습니다. 그 힘으로 오세훈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이대로 쭉 가면 서울시장 선거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보수 야권을 재편하고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하고 쭉 달려서 2027년까지 갈지, 그 과정에서 오세훈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